여탕. 오늘도 뜨거운 여탕에 오신 우리 사정이 여러분 환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조합 너무 좋다. 네. 최강 멤버다라고 그러니까. 말씀해 주셔가지고 오늘도 변함없는 최강 멤버 모셨습니다. 권민정 아나운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민정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박가영 아나운서. 네, 안녕하세요, 박가영입니다. 오늘도 여탕 왔습니다. 너무 야하다. 뭔가 여탕 왔습니다. 혼탕이 되는 그날까지. 혼탕 좋아요. 그 가본 적 있어요? 독일 뭐 이런 곳이요? 외국에 아니요, 좀 아니요, 있잖아요. 가보고 어떠셨어요? 싶어요? 아니요. 안 궁금해요? 친구가 독일에 사는데 뭐 어르신들 많다. 저 얘기를 듣긴 했어요. 일본에서도 혼탕이 많은데 거의 어르신들만 사용을 하신대요. 그럼 우리가 손해 아니야? 우리가 갔는데. 과연 우리가 손해일까? 그렇군요. 저도 혼탕은 별로 관심 없어요. 그래, 나는 너무 궁금한데 다들 혼탕에 관심이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식스팩에 근육질의 멋진 남자들이 없을 것 같고 너무 현실 몸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왠지 우리가 손해이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남성의 몸을 많이 보지 못했거든요. 너무 안 사귀어보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다양한 남성들의 모습이 궁금한. 근데 다 벗는 거죠. 다 보는 거지. 뭐 다 벗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가리는 이제 경우도 뭐 약간 궁금해. 아니 근데 간접적으로 많이 보셨잖아요. 영상을 통해서 다양하게 보시긴 하잖아요. 언니도 아유.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나? 네. 나는 괜찮지. 뭐 그냥 어차피 내가 궁금해서 보는 거니까. 근데 그런 영상들은 문제가 뭐냐면 되게 여성의 신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렇네.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성은 근데 이런 물이 좀 있긴 해요. 약간 온천 같은 데서 온천물 남자분들 좋지. 되게 많고 그래. 여자 혼자만 들어가는. 근데 나는 막상 너무 완전 네이키드면은 섹시함이 없더라고. 그건 맞아. 아예. 그래서 나는 살짝 가리고 있는 게 운동할 때 약간 민소매 같은 거 있고 그런 게 더 섹시한 것 같아. 그 요즘 유행하는 넷플릭스에서 불량연애라고 네. 일본판 그러니까 솔로지옥 같은 느낌인데 그거를 지금 보고 있는데 거기에 얀보라는 사람이 나와. 오사카 야쿠자 출신의 남자인데 이 사람이 그 훈도시를 입고 나오거든. 사우나 데이트 때. 우리 왜 솔로지옥 보면은 수영장에서 파라다이스 호텔 같은 데서 수영복 입고 연애 그거 하잖아. 근데 얘네는 그런 그 사우나에서 데이트를 해. 네. 근데 그 남자가 훈도시를 입고 나와. 근데 좀 진짜 별론 게 약간 몸이 좋아야 되죠. 배가 이만큼 나왔는데 운동실을 되게 입어. 당당하더라 근데. 그리고 옷을 벗었는데 옷을 입고 있어. 전신이 문신이어가지고. 너는 그게 멋있었어. 나는 아니 멋있다기보다는 그냥 약간 문화 차이. 별로 그런 거에도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 당당하다. 어쨌든 그분이 이제 훈도시를 입고 거기서도 이제 그런 사우나를 같이 해. 같이 하고 그 욕조 같은데 이제 둘이 들어가서 막 대화를 하는데 너무 야릇하더라고. 근데 확실히 일본 여성들이 그런 게 있더라. 인터뷰할 때는 되게 기세고 양아치잖아. 근데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니까 그 욕조에 있을 때도 계속 따뜻한 물을 그 남자한테 밀어주면서 180도 배워야 된다. 순종적으로 바뀌어. 네. 처음에 엄청 셌다가 그치? 맞아. 나는 그게 되게 특이한 포인트라고 느껴졌어. 일본은 그래서 여자력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그 여성성을 진정으로 키우는 게 여자들의 경쟁력이다라고 한대요. 되게 순종적인 게 여성력이야? 그러니까 막 그래서 막 이렇게 손수건 같은 것도 챙겨 다니고 막 이런 게 다 우리의 경쟁력이다. 그래서 되게 특이했다. 엄청 강하게 막 인터뷰하다가 그 남자에게 따뜻한 물을 계속 막 이렇게 밀어주고 맞아. 막 예뻐 보이고 싶어가지고 계속 손 가리고 막. 근데 이 정도 거의 가면 수준 아니에요? 그렇게 약간 겉핥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아니 속은 그 사람들은 완전 그게 무섭고. 약간 되게 체화돼 있는 것 같아. 마음에 드는 맞아. 남자 앞에서는 딱 순종적이 되는 것 같아. 학습되어 있구나. 어쨌든 되게 재밌더라고. 그래서 한번 그 사정이 분들도 보면은 뭔가 확실히 다른 그런 문화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요즘 너무 막 이제 컨텐츠들 보면은 말 한마디 서로 조심하게 되고 우리도 예전에 비하면 진짜 좀 많이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잖아. 근데 요즘은 너무 서로가 서로한테 조심스러우니까 일본도 그런 건 좀 비슷한가 봐. 근데 오히려 거기에 이제 반대급부로
그냥 완전 직진하고 연애에 대해서도 막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확실히 얘기하고 좀 서로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어떤 그런 니즈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더라고. 근데 우리나라에선 절대 못할 것 같아. 그들은 소개할 때부터 칼로 위협을 받아가지고 막 안 좋은 일을 당했다 이런 것들을 자기 그거 할 때 다 얘기해. 그래서 그런 아픔을 서로 보듬어주면서 서로 약간 좀 갱생하는. 갱생하고.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한번 봐보시고 저희도 이제 이거 끝나면 한번 리뷰하면서 재미난 컨텐츠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훈도씨는 아닙니다. 아, 훈도 씨가 너무 강력했어. 그치? 지금 오로지 내 머릿속에 훈도 훈도씨 씨뿐이야. 자체는 되게 섹시하지 않아요? 그거를 잠깐만. 다시 훈도씨로 돌아갑니다. 되게 멋있는 누가 입었다고 잠깐 상상해봤어. 추성은 이런 남자, 몸 좋은 남자. 추성훈 씨 죄송합니다. 나는 근데 그런 되게 당당함이 좀 약간 멋있다고 생각했어. 넌 요즘 웬만하면 다 멋있어. 내가 옆탕을 모니터하는데 툭 건들면 맞아. 진짜 너무 자지러져. 얘 모든 위험해. 남자들에게 여자력 여자력이 최고. 있다. 여자력 최고. 자, 오늘 주제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 뭐예요? 자, 오늘 주제는 내가 만난 사람이 단기 연애를 했던 사람, 장기 연애를 했던 사람 중에 어떤 연애가 더 건강한 사랑일까인데 장기 연애 기준이 몇 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5년. 5년 이상이면 무조건 사실은 3년인데 나도 한 3년이면 장기 연애인 것 같아. 저도 비슷한 기준인 것 같아요. 3년 이상, 그럼 4년으로 하실까요? 4년 이상. 5년이 누구나 납득할 만한 기준인 것 같고 3년 이상도 다들 길다고 생각해요. 맞아. 3년이 진짜 기점인 것 같아. 사랑의 유통기한이 한 3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1년 아니에요? 저는 사실 2년만 지나면 장기 연애 같긴 하거든요.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인데 저는 한 1년까지는 그래도 약간 그런 설렘과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근데 1년이 지나고부터 2년까지는 정으로 좀 만나는 느낌? 이때부터는 막 서로 막 설렌다든지 뭐 다른 남자가 안 들어오는 건 아닌 것 같아. 다른 남자도 좀 보이고 한 2년까지는 그렇게 좀 정으로 재밌는 걸로 만나다가 2년이 지나면 이제 언제 헤어지지? 약간 언제 헤어지지? 얘가 맞나? 근데 뭐 딱히 막 마음에 드는 남자가 없어. 그러면 또 한 1년을 그대로 가. 그러다 이제 한 3년이 지나면 지긋지긋해지는 거지. 더 이상은 만날 수 없어. 이제 그럼 전 좀 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부터 장기 연애에 들어가지 않나? 근데 언니는 그렇게 해서 한 2명 만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총 3명과 연애를 했습니다. 전민기 빼고. 아니지, 전민기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2명 맞잖아. 그래서 첫 남자친구도 한 4년 만났고 3, 4년 만났고 두 번째 남자친구도 한 3, 4년 만났고 그리고 전민기 씨 1년 반 만나고 결혼했어요. 굉장히 안 좋은 예시. 결혼하기 전에 가장 안 좋은 연애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가장 오래 만난 게 2년. 그것도 딱 한 번. 그러니까 언니는 오래 못 만났구나. 저는 올해 결혼을 하게 된다면 어떤 남자랑 평생을 살아야 됐는데 그 전까지 연애를 오래 한다는 것 자체가 인생에 대한 어떤 배반이라고 생각해요. 최대한 많이 만나보자라는 주의였기 때문에 아니 세상에 너무나 다양한 남자들이 많고 결혼하고 나서 그 생각을 한 게 아니야. 아니 결혼 나는 전에도 전부터 그래서 나는 6개월에서 1년을 제일 많이 만났던 것 같아. 근데 막 한 달 만에 헤어지고 이런 경우는 없었지만 저기서 헛기침이 나. 아닌가 봐. 20년 지기가 있다 보니까 말이 편하지가 않네요. 맞아. 어쨌든 짧은 만남을 좀 많이 했다 언니는. 맞아요. 근데 얘기해보면 다양한 유형의 남자를 만난 것 같긴 해. 그래서 저는 이제 단기 연애를 주로 장기 연애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2년 동안 만난 사람은 그 전의 사람과 뭐가 달라서 장기 연애가 가능했던 거야? 속궁합이 너무 잘 맞았어? 아니 속궁합이 안 맞으면 나는 한 달만 해도 헤어집니다. 오. 그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특수 상황 내가 또 그게 걔를 뭐예요? 지켜줘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특수 월급 주고 고용했어요. 자대보험 들어주고. 그 상황에서 주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 우리를 되게 더 절실하게 만들었던 거야.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이러니까 그거 때문에 헤어진 거지. 원래는 더 만날 수도 있었거든요. 어린 친구를 만났군요. 그 친구가 좀 오래 만났고 나머지는 좀 빨리 헤어졌죠. 군대 가고 뭐 이런 건가? 군대 가기 전에 만났죠, 저는. 그래서 이제 군대 보내고. 아니 군대 보내기 전에 이제 다른 데로 보내고 그래서 이제 좀 활동을 많이 하는 친구니까 이제 제가 떨어져 줘야죠. 제가 짐덩어리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 때문에 조금 더 절박했다. 전 다른 데로 하니까 순간 너무 깜빵을 해. 지금 나와 불량 연애에서 나오라고. 불량
연애 때문에. 나와야 됩니다. 저도 올해 학생 때 어. 연애해가지고 5년 만났고 그 다음에 저도 한 학생 3년 대학생? 중고등학교부터 해가지고 오래 만난 친구가 있어요. 일찍 했네. 그러니까 발라당 까졌네. 한 명 만났는데요. 몇 살 때 만난 건데요? 그 친구를? 중학교 때 만나가지고 신기하다. 진짜? 대학교 초까지 만났던 친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 넘어가면서는 이제 만나면 2, 3년은 그냥 이렇게 만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언니처럼 짧게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학생 때는 사실 진짜 좀 진지한 연애하기가 몰라 내가 생각했을 때는 좀 어렵잖아. 관계가 오래 유지되기도 그렇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좀 오래 만날 수 있는 거야? 일단은 거의 친구처럼 지냈고 집에 오가면서 같이 공부하고 부모님도 다 아시고 막 이랬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친구랑 사귀는 거의 차이점이 뭐야? 공부할 때 뽀뽀 한 번씩 하고 뭐 이런 건가? 대답은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들렸나요? 네. 들렸나요? 공부가 집중이 됐겠어? 공부 안 했겠는데? 그래서 우리 이제 사정이 분들에게 물어봤더니 음. 장기 연애 10년 한 사람이 조금 더 건강한 사람이다라는 게 이제 64%. 와. 10년 동안 30명 만난 사람이 이제 조금 더 건강한 사랑이다. 요게 36%. 거의 2배 차이로 장기 연애 한 사람을 조금 더 괜찮은 사람으로 봤네. 근데 나는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내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그냥 짧게 여러 명을 만난 게 낫지 누구 한 명을 오래 만난 게 더 별론 것 같아. 왜 별론데? 진짜요? 이유를 얘기해. 거의 약간 사실혼 느낌이잖아. 그럼 어때? 헤어졌잖아. 그래도 뭔가 싫어. 인내심, 의리 또 이런 게 느껴지지 않아? 약간 10년을 사귄 거면은 거의 또 하나의 가족인 거잖아. 근데 저는 제가 10년 연애를 해봤잖아요. 아, 거의. 어.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장기 연애 한 사람이 더 좋긴 해요. 아, 그래? 왜냐면 어. 사실 막 2, 3년 뭐 아니면 6개월 짧게 만나면 이게 미련이 남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10년 만나면 진짜 싫어서 헤어진 거라서. 10년 만나고 헤어져도 막 우리는 막 그리울 것 같고 그 사람이 계속 뭔가 남아있을 것 같잖아. 그림자처럼. 똑같아. 그냥 완벽하게 그냥 이별이래. 근데 막 이런 거 있잖아. 물론 감정적으로는 다 소진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10년을 했으면 예를 들면 이 사람의 뭐 젊은 날의 추억이라든지 취향, 인생의 그 뭐, 경로에서 네. 있었던 과정들을 대부분을 같이 한 거잖아. 그러니까 사랑이란 감정은 끝나도 군대에서 나왔을 때 그 여자친구가 뭐 해줬던 거라든지 막 취직할 때 뭐 준비했던 그 과정 막 이 모든 거를 다 알고 공유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게 나는 좀 그림자처럼 생활 곳곳에서 나올 것 같아. 그 지점이 별로인 것 같아 나는. 근데 우리가 이별을 해보면 생각보다 그림자처럼 떠오르는 거 별로 없는데. 맞아요. 그래? 이거는 약간 안 해봤기 때문에 환상인 것 같아. 나도 장기 연애를 안 해봤지만 뜨겁게 나도 사랑을 해본 적이 있을 거 아니야. 진짜 얘 아니면 죽을 것 같고 그런 사람 우리 하잖아. 근데 걔랑 헤어졌다고 해서 걔와 뭐 어디 갔었던 뭐 동네, 어디 갔었던 뭐 어떤 이벤트 이런 게 생각이 날 수는 있지만 그 생각 때문에 내가 갑자기 가슴이 아련해지고 막 걔가 그러진 생각하면 않지. 이런 거 아니잖아. 맞아. 그냥 잠깐 깜빡하고 또 지나가고 약간 이런 부분일 것 같아가지고. 생각보다 생각이 좀 안 나긴 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선물 받은 것도 걔한테 받았었나? 단기 연애 어쨌든 10년이나 했으면 예를 들어 20대라고 치면 거의 뭐 가치관이 생성되고 이제 맞아. 유지해가는 시기에 절반을 보낸 거고 뭐 이런 느낌이니까 뭐 사고나 말투나 취향 같은 거는 이제 그 사람이 역력하게 묻어 있잖아요. 그럴 수 있지. 네. 저는 확실히 장기 연애 한 사람이 좋은 것 좋다. 같은데 여기서 10년 동안 30명이 좀 약간 사람들한테 아니 봐봐. 걸레떨이었지 잠깐만 않나. 10년 동안 30명이면 네. 1년에 3명씩 만난 거잖아. 그럼 딱 윤회 정도. 과거의 윤회 정도잖아. 그렇지. 적당해. 저도 완전 단기. 왜냐면은 연애는 내가 어떤 사람하고 잘 맞는지를 알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명과 연애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나는 이런 애랑은 절대 안 맞고 나는 이런 거는 절대 타협이 안 되는 인간이라는 걸 깨달아서 최적의 사람을 만나서 조금 결혼이나 이런 선택할 때 실수를 덜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상대방이 그러면 아무래도 본인 자신에 대해서는 잘 알 테니까. 내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지? 나의 이상형이 뭐지라는 생각으로 접근한단 말이에요. 연애할 때.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아무리 멋있는 사람도 나랑 안 맞으면 정우성도 나랑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야. 왜 얘가 정우성이지? 현빈도 나랑 안 맞으면 헤어지는 거야. 자기를 알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려면은 조금 얘가 많아야 된다. 맞아요. 그리고 반대로 얘가 좀 많으면 나는 이런 타입은 절대 못 참는구나 맞아. 이것도 생기거든요. 아무리 얼굴이 잘생겨도 네. 이건 나는 막 손톱이 길잖아. 아무리
이제 또 누구 있어? 원빈. 원빈이어도. 저는 근데 아까 방송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남자분들은 장기 연애를 좀 해야 그 여성에 대한 속성이나 이런 이렇게 사이클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아는 것 같고 여자들이 연애를 해도 1년 다르고 1년 다르잖아요. 그치, 그게 막 그치. 변화를 알잖아요, 남자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능숙하거나 잘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장기 연애하는 사람. 을 더 선호한다? 네, 저는 더 선호를 오. 하고. 근데 유부녀 언니분들은 다 단기 연애를 원하시고. 네, 우린 지금 미혼인. 장기 결혼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에 질려버린 상태야. 지금 10년이 넘었잖아. 아니 근데 물론 그런 건 있지. 누구 한 명을 오래 만나면 어찌됐든 그 사람과의 갈등이나 막 그런 상황들을 그래도 뭔가 잘 봉합하면서 왔던 거니까 이 관계가 유지되는 운영이나 거잖아. 관리를 잘할 것 같아요. 맞아, 이 맞아.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연애를 못하는데 이런 사람을 만나면 뭐 편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 이 사람한테 기대서 이 사람이 이렇게 운전하는 대로. 아 근데 뭔가 그래도 그냥 다양한 사람을 많이 만나보는 게 더 괜찮은 뭔가 그리고 조금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나? 그건 맞아요. 단기한 사람들은 진짜 그 초반 러쉬나 이런 그 강력한 매력이 막 뿜어져 그치. 나오는데 단기 연애를 한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안정감? 그치. 그런 걸 선호하지. 그리고 꽤나 빠르게 도달하는 것 같아요. 안정 궤도로. 그 진입을 연애를 빨리 하는 것 같고. 그러면 둘은 약간 미안해 너 빼서 미안해 그냥 뭐 자동으로 배제하는구나. 진짜 한참 연애만 할 수 있는 나이라고 했을 때 어떤 남성에게 더 연애하고 싶은지 생각해봐. 도파민이 터지는 남자. 진짜 이 남자 만나면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막 너무 좋아. 그거는 각자의 스타일이 바뀌고. 두 번째는 너무 안정감을 줘. 진짜 이 사람과 있으면 대화도 잘 통하고 너무 진짜 편안하고 시간 가는 줄 몰라. 도파민은 잠자리에서만 나와. 잠자리에서도 안 나오는 걸로 하자. 그럼 다 두 번째 선택하지. 그래? 안정적이고. 첫 번째는 만나기 전부터 도파민을 엄청 터뜨려줘. 만나면 이제 날 보내는 거. 난 지금 연애하고 싶은데 이 두 명의 남자가 나에게 대시를 해. 20대잖아요. 무조건 이거는 도파민을 선택을 우리 했어요. 가영 씨는 도파민? 네. 도파민 원하지 않는 느낌인데 지금 약간 나를 위한 느낌인데? 20대에 너무 도파민에 절여져가지고 오, 네, 이제 그러네. 바뀐 거라서 20대 때는 좀 되게 도파민 넘치는 그래.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가영이 오늘 뭐 먹고 싶어? 뭐 초밥? 오케이 오사카 가자 하면서 이제 밤에 딱 끊어가지고 이제 데려가고 약간 내가 말하는 도파민 이런 거야. 그런 남자가 있어? 얘네들이 있나? 아니 드라마 속에서도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유미 언니의 도파민은 재력이 일단 제발 3세. 제가 생각한 도파민은 약간 스킨십 같은 걸 되게 능수능란하게 해서 나도 약간 네. 나쁜 남자 같은 느낌. 맞아요. 나쁜 남자라 나한테 생각했어요. 올인 안 하고 약간 누군가 또 있을 것 같고 맞아요. 계속 바람 필 것 같고 약간 이런 걸 생각했어. 나도. 맞아요. 내 손에 안 잡히는 네. 남자인 거지. 저도 당연히 A죠. 바뀌었네요. 나는 한 번도 도파민이 나오는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 있었는데 까먹은 거겠지. 너 정민이랑 도파민 터졌잖아. 그래. 왜 그래? 그래 초반에 그래 맞아 그랬네. 근데 나는 그냥 내가 이제 뭐 남자한테 내 이성이 마비되고 내 모든 거를 막 이렇게 바칠 정도로 빠져본 적은 없는 것 같아. 너 기억력을 못하는 거 아니야 기억을? 아니야 진짜 좀 그랬던 것 같아. 아 진짜. 한 번도 내 이성을 무너뜨린 남자는 없었어. 위험하다, 위험해. 뭐 언니 아직 늦지 않았어. 한 번쯤은. 그래서 오히려 나는 겁이 되게 많았었거든. 20대 때도 막 나쁜 남자 만나면 안 되는데 나쁜 남자 만나면 어떡하지? 뭐 무서움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은 진짜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던져보고 싶지 너를. 왜냐면 그때 되게 마음에 드는 남자들이 있었거든, 마음속에는. 근데 그 남자랑 연애하면 왠지 내가 힘들 것 같고 너무 잘생겨서 나를 막 그렇게까지 안 좋아할 것 같고 다른 여자도 많을 것 같고 막 이러니까 그냥 날 좋아하는 남자를 선택했지 내가 좋아하는 남자는 안 만났었거든. 언니는 의외로 되게 방어적이셨네요. 나 여자력이 되게 수작업. 내겐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좀 그런 연애를 해보고 싶다. 근데 저는 좀 되게 쟁취하는 스타일. 내가 마음에 들면 우와, 약간 멋있다. 그렇게 하다 피투성이가 그러니까 이런다고 하니까 못했던 거야. 피트성이 왜 누구랑? 그냥 이게 남자친구가 장기 연애를 했는데 되게 많이 싸웠었거든요. 20대 때 남자친구랑은. 그래서 헤어지는 기간이 중간중간 좀 있었어요. 그럼 그때 항상 못 참고 이제 다른 남자를 만나려고 했었는데 그때 항상 좀 약간
되게 딱 봤을 때 매력적인 남자를 만나게 있어, 되면 있어. 항상 상처를 받는 진짜?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 학교 다닐 때 보면 되게 멋있었던 선배 오빠들이 있었거든. 그럼 이제 멀리서 지켜본단 말이야. 저 선배랑 사귀면 어떨까. 근데 막 소문이 안 좋아. 막 여자도 많고 막 무슨 막 나가면 안 되는 데를 나가고 막 이런 막 소문이 들려와. 그 여지없이 생각해 보면 그 선배가 안정적인 연애를 안 했던 것 같아. 맞아. 저도 약간 무섭다 보니까 안정적인 걸 어릴 때 택하다 보니까 당연히 좀, 안정감 주는. 예, 안정감 주는 남자 였는데 다시 돌아간다면 도파민. 이것 봐. 그래. 예, 어릴 때는 도파민을 한껏 절여보는 것도 괜찮은 그쵸. 방법이다. 그치, 예. 그치. 안정감은 사실 이게 나이에서 오는 것도 있는 것 같아. 우리가 막 50살, 60살이 돼도 도파민을 추구하진 않거든. 이게 체력이 안 따라주니까. 맞아요. 예. 그때는 오히려 선택과 집중. 약간 잠자리에서 이제 도파민을. 우리 사정이들 아쉬워할 것 같은데 50대, 60대에도 도파민 터뜨릴 수 있다고? 되게 전략적인 도파민을 선택하겠지. 딱 적재적소에. 근데 그런 연애를 한 번쯤은 젊을 때는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후에 어쨌든 그래서 그런 연애도 해봐서 안정적인 연애가 이제는 나랑 맞고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 네, 그쵸. 둘은 약간 그런 케이스고 나랑 민정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연애를 안 해본 거지. 그렇죠. 도파민 터지는 그런 위험한 연애를 안 해본 거잖아. 그니까 이게 근데 다시 돌아가도 나는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취향이라서. 네. 다시 돌아갈 일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쓸데없는 얘기는 하지 않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쨌든 한 1년, 2년 지나면 권태기 올 수 있는데 권태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각자 경험을 좀 얘기해 줄 수 있다면. 근데 저는 권태기가 온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권태기를 느껴본 적은 없어. 그래서 그거 왜냐면 안 좋아했던 거 아니야? 권태기도 안 오는 거 아니야? 남자 쪽에서도? 남자 쪽에서는 느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제가 느껴본 적은 없긴 하고 많이 싸워서 역으로 권태기가 없지 않았을까. 워낙 이제 다툼이 많고 약간 다툼이 있고 나면 화해를 하는 과정이 또 극적이고 이렇다 보면은 약간 롤러코스터가 있잖아요. 평온하지 않고. 그치. 그렇다 보니까 권태기가 없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연애 초기 때는 막 전화만 해도 좋고 별 얘기 안 해도 막 까르륵 하고 전화가 기다려지고 막 이러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약간 전화 안 받게 되고 오는 연락도 확인 잘 안 하고 그러니까 권태기 왔을 때? 좀 그러잖아. 그런 것도 없었어? 전 연애하면은 거의 맨날 붙어 있는 일이 많아서 아. 일주일에 막 5일 만나고 이런 걸. 근데도 권태기가 안 온다고? 왜? 저는 안 왔어. 와, 왜 그런지 신기하다. 모르겠어요. 신기하다. 네. 신기하다 진짜. 물론 당연히 그 초반에 막 설레고 이런 감정은 당연히 사라지긴 하는데 저는 이게 함께 있어서 약간 안정감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연애할 때 곰 같은 스타일이에요? 여우 같은 스타일이에요? 저는 곰 같은 스타일. 곰인 것 같아. 완전 겨울잠 자는 곰이지. 그래서 이게 가영 씨처럼 잘 맞는 남자랑 연애해야겠다. 왜냐면 5일 만나는 거 남자들 중에 되게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하고 막 트라우마 오는 남자들 있거든. 생각만 해도 기빨린다고 생각하는 남자들 있는데. 저는 건대가 좀 자주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헤어져 아니면 어떻게 극복해요?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한 1년까지는 그래도 막 설레고 좋고 같이 뭐 하는 거 기대되고 막 이래요. 그 1년이 지나면 이제 권태기가 찾아와서 다른 데 눈이 돌아가. 다른 남자가 보이고 일단 헤어지고 싶은데 근데 또 뭔가 이렇게 1년 지나면 좀 안정감에서 오는 거기에서 오는 그냥 재미들이 있잖아. 서로 뭐 밥 먹으러 막 감자탕 같은 거 먹으면서 막 재밌고 막 입맛 잘 맞아가고 우리 둘이 좋아하는 식당이 있고 막 이런 거에서 오는 재미로 그나마 좀 버티는 것 같고 2년이 지나가면 진짜 이제 헤어져야 되는데 그럼 뭐 극복한 적이 없네. 그건 극복을 안 돼. 되네. 아니 근데 민희 언니는 용케 그럼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계시네요. 해외를 내가 왜 자주 나갈까? 그러니까 민기 오빠가 얼마나 힘든 지금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오빠는 약간 가영이 같은 타입인 것 같아. 오빠는 오히려 같이 있고 좀 거기서 안정감을 느끼면서 그런 걸 좋아하네. 나는 권태기가 자주 와. 아니 근데 저도 지금 생각을 계속 해봤는데 제가 권태기가 왔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남자도 그걸 느끼잖아요.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막 울면서 어떻게 떠나줄까? 너는 헤어지기 싫잖아 하면서 막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반대로 남자가 권태기였을 때는 화가 나가지고 이게 극복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치. 남자는 권태기가 오면 어떻게 행동해? 이렇게 멀어지려고 많이 하는 것 같고 잘 안 만나려고? 네네 안 만나려고 하는 것 같고
약간 대면대면해지는 게 막 느껴지는 거죠. 너무 슬프겠다. 네, 그거를 못 참고 어릴 때는 징징거리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전 극복 안 해요. 저는 권태기가 그게 느껴지자마자 다 짧게 만났잖아. 저는 진짜 바로 얘기해요. 저는 권태기가 확실히 세게 오는 편이야. 제가 저기서 걸어오는 모습만 봐도 짜증나. 아 맞아. 이거는 어떤 사건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은 이제 나는 얘한테 권태기가 왔구나라고 해서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게 보통 한 얼마 만에 와? 1년 6개월? 어. 정도 되면은 이제 꼴배기 싫어지는 정도는 그 정도고 약간 이제 딴 남자가 보이는 건 1년 정도 그러니까 지나면 비슷하네. 어. 1년 6개월 정도 돼서 이거 너무 짜증난다 하면 한껏 차리고 올수록 더 짜증나. 아니 근데 그때는 뭘 해도 짜증나. 막 엄청 꾸미고 와. 그러면 막 짜증이 더 머리끝까지 납니다. 그럼 이제 그때 얘기를 하죠. 나 진짜 권태기가 온 것 같다. 말을 해요? 아니 그게 제일 좋아. 왜냐면은 다른 이유를 대잖아. 그러면은 자꾸 얘가 이것도 고쳐볼게. 저것도 맞아, 고쳐볼게. 맞아, 맞아. 그럼 얘만 힘들게 만드는 거라서 그냥 권태기가 온 것 같다. 너가 선택해라. 헤어질래 아니면 시간을 가질까. 야, 이걸 여기서 얘기하는구나. 오. 그러면 이제 걔는 이제 선택을 하죠. 시간을 갖겠다. 보통 이제 보통은. 시간을 그치, 갖겠다. 그치. 그때 이제 나는 얘가 진짜 싫으면 그 시간을 갖겠다라고 했을 때 다른 남자를 만납니다. 와. 왜냐면 나는 얘한테 확실하게 헤어지고 싶어가지고 얘랑 헤어지고 나서 다른 남자친구를 만나서 내 카톡 프로필 사진을 올려요. 아니, 다른 남자를 올린다고요? 일부러 이제 나 이제 다른 남자가 생겼으니 불량견이 아니에요, 이거? 쟤네 못된 년이지. 그 무슨 심리지? 만날 생각이 없으니까 너가 잘 정리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신호지. 그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저도 남자친구가 덜 예뻐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치? 예. 좀 지나면 괜찮아지던데. 그거를 왜 지내야 되는데? 그 사람과의 정이라는 게 있잖아. 남자로서 여자로서의 어떤 매력은 서로에게 좀 떨어졌을 수는 있지만 사실 나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건데 그 친구랑 갑자기 못 보게 돼도 슬픈 건데 연애도 비슷하잖아. 물론 그런 막 떨림은 없지만 나랑 매일 밥 먹고 통화하고 나의 일상을 알고 서로 공유했던 앤데 힘들 때 서로 위로도 되고 근데 얘랑은 이제 헤어지면 다시는 못 만나? 그런 인간관계 단절에 대한 어떤 아쉬움과 두려움과 좀 그런 거겠지? 그래 나는 좀 완전 생각이 다른 게 여자친구들한테는 내가 의리를 진짜 목숨같이 지키거든. 연애에서는 의리는 되게 결혼에서는 되게 필요하지만 결혼 전까지는 되게 쓸데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1년 6개월 동안 얘랑 안 해본 게 많고 얘한테 미련이 많으면 얘가 떠나겠다고 해도 내가 바지가랭이를 붙잡을 텐데 나는 1년 6개월 동안 미련 없이 얘랑 미친 듯이 열정적인 사랑을 했어. 더 해보고 싶은 게 없어. 미련이 없어. 그리고 얘는 너무 멀쩡한 애라서 나 말고 다른 여자를 훨씬 잘 만날 수 빨리 있어. 놓아주는 느낌이구나. 그치 각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너도 딴 여자 만나고 나도 딴 남자 만나고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저것도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저는 심리가 그냥 친구들끼리도 사실 이 친구 대우 너무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좋아도 짜증날 때가 있잖아요. 있지. 사람이면. 그럼 가족 간에도 그래야지. 그쵸. 그래서 저는 기본 베이스는 남자친구니까 애정이 있는 거고 그치만 얘가 좀 못생겨 보이고 저 배 왜 이렇게 나왔지? 이럴 때는 그냥 잠깐 지나가는 느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약간 기본 생각이 좀 다르지 않죠. 저도 이제 막 11년 차 네. 결혼 생활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권태기가 찾아왔겠습니까? 그치. 그럼 뭐 전민기 씨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권태기가 찾아올 때마다 그래도 노력을 합니다. 결혼 생활 유지해야 하니까. 그와 함께 맛있는 와인과 치즈를 세팅을 해서 이야. 저녁에 술 한 잔 기울이면 이야. 약간 괜찮아져. 요즘 저랑 미녀 씨가 와인에 푹 빠져 있는데 여기 사장님께서 원래 오프라인으로만 이 치즈를 판매하셨던 분이에요. 네. 최근에 이제 온라인 판매가 들어오면서 윤혜 씨랑 미녀 씨가 와인을 너무 좋아하니까 고퀄리티의 안주를 선보이고 중요한 건 저는 이거를 내 돈 내산을 했어요 이미. 우선 가격이 요거가 여기에 지금 다 들어있는 건데 샤키테리 치즈 플래터 보면 이제 와인 많이 드시는 분들 솔직히 그리고 와인 아니더라도 집에서 그냥 맥주 한잔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럴 때 뭔가 거하게 차려 먹기는 좀 귀찮고 간단하게 핑거푸드처럼 먹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제품인데 저는 일단 치즈를 진짜 사랑하고요. 견과류도 너무 좋아하는데 저 하몽이랑 그 초리조랑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거랑 이제 같이 먹었을 때 너무 맛있거든요. 다 들어있어요 그냥. 근데 중요한 건 맛인데 요거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사키테리가 진짜 짜지도 않고 그 염도가 너무 적당하고 제가 치즈 같은 경우에도 너무 짜면 못 먹거든요. 치즈 4종이 들어있어요. 스모크, 브리, 크림, 에멘탈 치즈 4종이 들어있는데 치즈 같은 경우는 그냥 크래커랑 빵에 싸 먹어도 너무 맛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크래커까지
들어있습니다. 총 10가지로 구성된 시그니처 상품인데 가격이 대박이야. 24,000원이야. 와 가격 진짜 미치지 좋다. 않았어? 이거 그리고 제가 진짜 많이 사봐서 아는데 따로따로 사려고 하면은 한 5만 원씩 들어요. 하몽 사고 치즈 사고 하면은 굉장히 큰 돈이 드는데 결론은 다 못 먹고 버린다? 근데 이렇게 적당한 양으로 조금씩 다 들어있으니까 한 번에 저렴한 가격으로 먹기도 좋고 손님 오셨을 때 급하게 내기도 너무 좋고. 또 옆에 있는 거는 와인 안주 치즈 플래터 간단하게 1, 2인이 다정하게 즐길 수 있는 패키지인데 여기는 치즈 3종, 이 크래커 그리고 올리브 절임. 이 대표님께서 올리브 절임에 부심이 있어. 이게 보통 올리브 절임이 아니라 이탈리아산 올리브유랑 스페인산 올리브유. 그러니까 먹으면 진짜 진하고 다 먹으면 이 올리브유를 빵을 찍어 먹어도 돼. 약간 먹어보면 되게 진짜 그동안 우리가 먹었던 올리브유가 아니면 최상급의 올리브유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올리브도 잘 선택해야 되는 게 은근히 맛없고 짜기만 하고 막 물컹물컹하고 이런 올리브들이 있는데 이건 퀄리티 너무 좋아 진짜. 올리브유를 먹어봐. 이 기름을 절대 버리지 말래. 이 올리브를. 이거는 진짜 파스타 할 때도 넣으셔도 되고 맞아. 예, 빵 찍어 드셔도 빵 되고 찍어 먹어도 되고. 정말 맛있어. 요거 작은 와인 안주 치즈 플래터는 심지어 7,000원이고 너무 싸다. 이거 치즈 하나 가격보다도 싸네. 그리고 저기 갈릭 올리브 조림 있죠. 안에 병에 들어있는 거 우리 가영 씨 앞에 있는 거 요거가 24,000원. 진짜 우리 백화점 가면은 4만 원 훨씬 넘는 가격인데 너무너무 좋은 가격에 들어왔으니까요. 3종 동시에 구매하시면 5,000원 상당의 크래커를 여러분들 또 사은품 증정해 드리니까요. 네이버 스토어에 리치푸드 와인 안주 검색하시거나 저희 고정 댓글 링크 타고 가시면 되고 오정TV 보고 구매합니다 남겨주시면 또 사장님이 또 치즈 하나라도 서비스 넣어주시지 않을까요? 와인 가져가야 돼. 진짜 진짜 광고가 아니라 찐으로 맛있잖아요. 네, 진짜. 추워지는 계절에 여러분들 우리 여성분들의 Y존을 조금 더 관리해야 될 계절이 왔습니다. 여궁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Y존이 건조하고 탄력이 떨어졌거나 또는 우리 아내가 굉장히 민감하고 갱년기가 와서 예전 같지 않다면 여궁을 강추해 드립니다. 확실히 갱년기 왔는데 또 너무 잘 맞으면 극복 가능할 것 같다. 그치.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궁 같은 경우에는 여궁 닥터 솔루션을 열었습니다. 여기 1588-5570에 전화해 보시면은 여궁이 기본적인 솔루션이고 여기서부터 여러 단계로 뭐 불감증이 있든 갱년기가 있든 또는 Y존에 말하지 못하는 고민이 있으면 여기서 체계적으로 솔루션을 드리는 곳입니다. 자, 여궁 본품 2+1 혜택과 상담 신청하시는 여성분들에게 여궁 체험본 2세트 보내드리니까요. 1588-5570으로 전화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정TV라고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광고는 마이보험 체크입니다. 연말에 이제 보험 한 번씩 여러분들 재점검 하셔야 되고 내년에 또 그러면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한지 이런 것들 채워야 되는데요. 그럴 때 상담하기 좋은 곳입니다. 1800-7917 누르시고 보험 상담 1번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요즘에 그 눈길에 사고도 많이 나고 특히 겨울철에는 낙상 사고, 미끄러지는 사고 굉장히 많이 나요. 실비도 계속 오르고 있어가지고 내 실비가 보장은 똑같은데 가격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상담은 무료이기 때문에 마이보험 체크에 전화하셔가지고 오정TV 보고 상담합니다 하시면 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이보험 체크였습니다. 여탕. 자, 그럼 우리가 먹으면서 조금 전에 이제 속궁합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거 궁금합니다. 본인들의 어떤 경험담을 얘기해줘도 좋고요. 이게 이렇게 조용해질 일입니까? 경험담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만나본 결과로는 확실히 단기 연애가 많은 남자들이 다양한 스킬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장기 연애는 그 사람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합이잖아. 근데 중요한 건 상대는 똑같잖아. 이 사람과 풍차 돌리기를 하든 뭘 하든 그 사람의 사이즈,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양한 스킬을 하는 거고 다른 상대를 만났을 때는 이 사람의 사이즈도 다르고 뭐 키도 다르고 이 사람의 흥분도 이 사람의 뭐 성감대가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많은 거야. 어떤 여자는 등, 귀 뒤, 뭐 목, 손, 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성감대나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고 또 그 성감대는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으니까 단기 연애를 많이 하는 사람이 확실히 좀 기술이 뛰어났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장기 연애를 많이 한 분은 사실 뭐 상대 여자가 어땠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영향을 같아요. 미치는 것 같은 게 여자분들 중에서도 뭔가 새로운 거 시도하는 거 되게 싫어하고 항상 이제 정자세로 하는 걸 좋아한다든지 만약에 그런 여친을 막 한 10년 만났어. 이러면 진짜 아무것도 연마하지 못한 그치 남자. 뚝딱뚝딱. 네. 그럼 내 남자친구가 어떤 남자였으면 좋겠어? 단기 연애라니까요.
왜냐면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은 물론 장기 연애 하신 분들을 비하하고자 하는 말은 아니지만 네. 그냥 저의 느낌만 장기 연애를 하는 사람은 특히 남자는 섹스에 관심이 없을 것 같아. 특히 이제 막 20대 때는 되게 남자들이 막 그런 성적으로 엄청 많이 계속 이제 탐구하고 궁금해하고 이러는 시기잖아. 근데 한 여자만 계속 만났다는 거는 사랑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성적인 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남자 같은 느낌? 성적인 행위 자체에는 포커스가 없는 사람 같은 느낌이야. 저는 오히려 장기 연애라서 그런 밤의 대화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대화 스킬은 느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걸 맞춤형으로 이 여성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킨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속된 말로 이렇게 유부남 분들이 잘한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요? 그런 얘기를 미혼녀한테 들었을 것 같은데. 이거 막 그런 얘기 하시던데. 아 근데 이제 댓글에서 그래. 아내한테만 안 쓰는 거다. 필살기를? 기술은 있지만 아내에게는 쓰지 않는다. 그게 이제 와이프분들이 다 만들어낸 이게 훈련시키고 이렇게 해서 잘한다고 그런 것 같기 때문에 왠지 장기 연애 하신 분들이 더 기술력은 더 좋지 않을까 오히려. 그리고 단기 연애 하신 분들은 이렇게 파이팅 넘치는 남자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히려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굉장히 배려하면서 잘하는 스타일. 각자들의 반응을 계속 체크하면서 어디를 좋아하는, 우리 미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하는지 계속 배려하면서 잘하는 스타일. 두 번째는 배려 없어. 그냥 나 따라와. 완전 태토 그 자체. 조금 얘가 불편해하는 것 같은데도 적응해. 어떤 스타일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전자. 전자 배려하는 네, 스타일. 배려하는 스타일. 그래서 제가 장기 연애가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저는 좀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게 저는 테토남이 좋습니다. 차라리 끝나고 나서 뭐 물어보는 건 모르고 전에는 근데 그 도중에 막 뭐 하나하나 다 이거 물어보는 좋아? 분들은 이렇게 해줄까? 막 이런 거. 그런 분들 별로. 근데 이가 되려면은 절대 장기 연애에선 나올 수 없는 것 같아. 태토 완전 밀어붙여가지고 이 여자를 어쨌든 만족시키고 나도 만족하겠다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잖아. 아니지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관계가 세팅이 되면 되지. 그러니까 장기 연애를 했던 남자들은 이런 스킬을 보여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지. 이건 어렵다. 어렵다. 진짜. 이건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제가 제 남친으로 예시를 들어드리고 싶은데 방송을 너무 봐가지고. 진짜? 남친은 장기 연애를 주로 많이 했어요. 근데 성향은 지금 저희가 얘기한 단기 연애를 하는 사람들의 성향이긴 해요. 베스트네.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최고다. 상상은 하지만 뭔가 또 다를 수도 있다. 장기 연애는 별로 이렇게 나중 되면은 막 그런 성적인 거에 서로가 별로 그게 없을 것 같아. 결혼한 부부들처럼 결혼한 부부들이 꼭 그런 잠자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좋은 것 때문에 같이 살잖아. 그런 것처럼 장기 연애를 하는 사람은 뭔가 거기에 더 포커스가 있을 것 같다는. 저는 장기 연애야말로 그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엄청 설레하는 거 아세요? 주변에 막 10년, 13년씩 만난 커플들이 있거든요. 되려 오히려 이렇게 얼마 안 된 커플보다 더 설레하면서 더 뜨거운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이클이 돌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니까 이제 우리에게 가장 제일 좋은 최적의 궁합이나 이런 조합을 맞춰보자 하면서 그 성향을 맞춰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 더 뜨거울 수 있다. 장기 연애야말로. 자, 그럼 밸런스 게임 한 4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연인의 전 연인과의 동거 이해할 수 있다는 O, 없다는 X. 뭐야? 오? 왜? 오, 엑셀 O 아니고? 나는 동거는 이해 못해. 오. 아, 나 여기서 드립 하나 치고 싶은데 참을게요. 드립은 왜 참아? 별명이 제가 권동거라고. 민정이는 본인이 해봐가지고. 그러니까 안 해봤기 때문에 나도 안 해본 걸 너가 해봤어? 약간 나는 이런 그의 집의 흔적에 어쨌든 그 여자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것만 같아. 그래. 차라리 막 집에 자주 오고 가고 뭐 이런 거는 괜찮은데 동거까지 했다는 건 너무 이제 뭔가를 합친 거잖아, 살림을. 그럼. 이거는 좀 약간. 그리고 나는 계속 장기 연애도 그렇고 동거도 그렇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럼 결혼을 하지 왜 안 했지? 궁금증이 계속 생길 것 같아. 근데 결혼이라는 건 타이밍일 수도 있고 어쨌든 시기라는 게 또 따로 있는 거니까. 제가 남자친구 집에 이렇게 갔을 때 전 여친의 흔적이 보이잖아요. 바지 같은 거, 잠옷 바지 막 이런 거. 그런 거 보면 그냥 되게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 전 여친 맞았나요? 소름 돋네요, 갑자기. 그런 경우 되게 많나. 네. 소름 돋아.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남자친구 집에 갔는데 그 팬티 라이너가 있는 거예요. 있을
없어야 되는 물건이 있잖아요. 그거는 진짜 아니다. 그쵸? 그래서 추궁했더니 본인 어머니가 오셔서 쓴 거래.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좋겠다 그냥. 그니까. 전 여자친구 거라고. 전 여친 아니었던 것 같아. 바로 앞에. 맞아. 아 진짜요? 뭔가 그랬을 약간 수도 그런 있겠다. 느낌이야. 내 남친이 연애를 다 하는 거 알고 있지만 그걸 내가 목격한 느낌이잖아. 그래서 싫은 것 같아. 아 맞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갑니다. 10년 만났는데 결혼 생각이 없는 연인. 만난 지 3개월 됐는데 결혼하자. 난 네가 내 운명이야. 라고 생각하는 연인. 맞아, 이건 맞는 것 같아. 남자가 결혼하자고 하면 좀 좋지 않아? 아, 그만큼 그치? 나 좋아하나? 여자들은 그런 말 좋아하죠. 어. 네,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남자들도 많으니까 왠지 이분이 그런 남자일까 싶어서. 어차피 안 하면 되는 거잖아. 결혼하자고 해도. 그러니까 선택권이 나한테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난 예전에 좀 이런 생각했어. 되게 오래 연애하는데 결혼 안 하는 커플을 보면 왜 결혼을 안 할까? 저한테 하는 얘기죠. 아니 근데 약간 궁금해. 각자 타이밍이 필요한 거니까 결혼이란 건. 어릴 때는 결혼하자고 하던 남자친구는 제가 결혼이 그 당시에 생각이 없었고 그래서 거절을 했는데 헤어질 건 아니니까 좀 길게 만나게 됐던 것 같고 반대로 내가 좀 결혼을 하고 싶을 때는 남자친구 쪽에서 얘기가 없으니까 민정 말한 대로 타이밍이 좀 서로 맞아야 이것도 연애를 길게 해도 가능한 게 아닌가. 아. 네. 아니면 보통 결혼이 안 되는 경우는 한 사람이 막 되게 밀어붙여야 되는데 맞아요. 그러지를 않는 거지. 한 명이라도 밀어붙이면 뭐 아니면 또 헤어지던지 계속 만나던지 이렇게 될 텐데 둘 다 약간 비슷하니까 지금이 더 나으니까 그렇게 만나는 거 아닐까? 보통 이제 여자들은 출산을 만약에 한다고 치면은 출산에 대한 나이가 있으니까 정년기가 있잖아, 출산도. 그쵸. 어릴 때 생각해보면 여자들이 남자랑 오래 사귀는데 그래서 결혼을 안 할 것 같으면 빨리 이 남자랑 헤어지고 결혼할 다른 남자를 찾겠다는 여자애들이 많았던 것 같거든? 맞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그럼 약간 어떤 고민이나 이런 거는 안 드는지. 저는 이제 아기 생각이 별로 없다 아, 보니까 근데 어. 오히려 남자친구 쪽에서는 이제 아기 되게 좋아해가지고 하고 싶어 하긴 하는데 그래서 아. 아기에 대한 급한 그건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결혼도 그냥 급하진 않다. 급하지 오케이. 자, 그 다음 질문. 헤어지자마자 바로 새 연애하는 연인. 1년 동안 혼자 지내는 연인. 우리 다 다 이기적이야. 어쩔 수 이기적이야. 하더라도 내 눈에 걸리지 마. 없어. 그리고 나는 그래도 되지만 넌 안 안 돼. 돼. 자, 마지막 질문. 장기 연애인데 섹스리스. 단기 연애인데 최소 하루에 3번 해야 합니다. 뭐가 후자예요? X가 후자예요? 3번 섹스하는 거. 너 되게 아쉬워하면서 들지 마, 솔직히. 이미 답 정해놓고. 난 이제 섹스리스라면 지긋지긋해. 뭐든 그냥 많이 하는 애가 나은 것 같아. 이게 진짜 몸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져. 아, 우리 가영 씨는 막 유일하게 5인데 섹스리스 네. 괜찮아요? 하루에 3번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차라리 리스를 안 겪어봐서 이런 거. 민정 씨는 왜? 3번이 너무 많으니까. 아. 네. 근데 아예 없는 것도 싫으니까. 그러면 매일 그냥 한 번. 매일 한 번도 많은데요. 어. 많아요. 우리도 뭐 막 진짜로 하루에 3번이 좋다는 건 아니야. 그치. 그냥 굳이 없다는 것보다. 그냥 리스가 존나 싫을 뿐. 그치. 유지가 안 돼, 리스는. 제가 최근에 들은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 근데 연애는 좀 다른 것 같아. 연애는 신속하게, 이별은 신중하게. 가 맞는 것 같다라는. 연애는 좀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 요즘같이 각박한 세상에. 이 남자 너무 이 여자, 이 남자 막 이리저리 재지 재지 말고 말고 너무 괜찮다 싶으면 만나보고 우선 만나보고 진짜 아닌 거는 좀 신중하게 결정해서 또 이별도 해볼 수 있고 이런 연애와 이별의 경험이 많았으면 좋겠다. 오. 이게 지나고 보니까 다 추억이고 내 삶의 자양분이더라고. 연애를 해본 경험이. 네. 댓글 보니까 민정 씨 연애하냐는 댓글이 있던데. 왜 그렇죠? 왜 그랬을까? 난 모르겠죠. 연애를 안 하는 게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거 아닐까? 뭐 바람이시겠죠. 네.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열심히 네. 해보겠습니다. 연말이니까 여러분 연애 좀 신속하게 하셔가지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 댓글로 여러분의 또 재미있는 연애 패턴이나 요즘 댓글이 여탕이 제일 많아요. 맞아. 지금처럼 좀 다양하게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제발 좀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더 재미있는 주제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고정 TV 사랑해줘 끝!